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에 죽은 자식이 부모님의 극진한 슬픔에 동기감응하여 그 영혼이 사자 생손 지지에서 후손을 낳아서 효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9대 국왕 숙종은 종종 미복 차림으로 잠행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 살펴보았다. 대왕은 축지법의 달인이었다고 전해지는데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조선 팔도를 종행으로 다니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하루는 전라도 땅 곡성에 내려와 날저물녘에 한 초가를 지나고 있었다. 문득 집안에서 괴상한 소리가 났다. 이상하게 여긴 숙종은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나이든 여자는 불쌍한 내 자식! 이라며 훌쩍거리고 있었고 나이든 남자는 도리도리 곤지. 라며 허허거리며 웃고 있었다. 범상치 않다고 생각한 숙종은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 에헴, 누구신가요? 길 가는 사람인데 살인문 너머로 당신들이 내는 소리를 들었소이다. 한 사람은 웃고 다른 한 사람은 훌쩍거리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그러자 영감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 모습을 본 할멈이 잽싸게 부엌으로 가더니 술상을 차려왔다. 술잔이 두어 순배 오간 다음에 방꼬레가 꺼지도록 크게 한숨을 쉬더니 영감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내외가 젊었을 때는 자식을 못 낳았는데 부처님 전에 간구해서 나이 50될 무렵에 아들 하나를 겨우 얻었소이다.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는데 한참 잘 자라던 그 귀한 아들이 16살 무렵에 무단히 죽어버렸소이다. 우리 부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지요. 너무 늙어서 아들을 다시 낳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아들을 그냥 가져다 땅에 묻을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죽은 외동아들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도 않고 있다가 아들의 몸이 바싹 마르자 오치를 하고는 방 안에 뒀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아들을 보며 번갈아 울고 웃으며 죽을 때를 기다리는 중이외다. 하지만 아들이 없으니 우리 내외 죽어도 제사 지내줄 후손도 없고 무엇보다도 내 대에 와서 핏줄이 끊어지니 죽어 조상님들 볼 면목도 없고 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숙종이 아들을 보니 빼빼 마른 몸에 반들반들한 것이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돌도 아니었다. 숙종은 생각했다. 이대로 놔두면 저 영감 할멈이 평생 울다가 세월을 다 보내겠구나. 내가 제주껏 사자 생손지지를 하나 찾아서 저 늙은 부부의 소원을 들어줘야겠구나. 그러고는 대뜸 한번 안아봅시다. 하고 아들을 안고 어른은 체하다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냅다 도망을 쳤다. 아이고 이 양반아 왜 이러나? 하고 영감이 붙잡으려 했지만 축지법을 쓰는 숙종은 아들을 안고 벌써 멀리 달아나 버렸다. 숙종은 그날 저녁 사자 생손지지를 찾아 저 멀리 함경도 땅 길쭉 명천까지 갔다. 마천령을 넘어서 들판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정자나무 밑에 빈집이 있었다. 그곳은 비각을 하나 세워두고 담을 빙 둘러놓은 곳이었다. 숙종이 봤을 때 풍수학상? 여기가 바로 산천의 정기가 모여 엉긴 혈처, 즉 사자 생손지지였다. 안고 온 아이를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무언가 소매가 축축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죽어 마른 나무 토막처럼 변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삐져나오고 있었다. 죽어 미라가 된 자식이 부모의 슬픔에 감응하여 눈물을 흘리다니 동기가 감응한 것인가. 숙종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조심조심 아이를 그곳에 묻고 궁궐로 돌아갔다. 이듬해 봄이 되자
함경도에 새로운 감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감사는 사인교에 관연한 딸을 태우고 그 정자나무 밑을 막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쉬어 가자꾸나. 감사의 말에 모두 앉아 쉬는데 갑자기 감사의 딸이 소변이 마려웠다. 마침 빈집에 담을 빙 둘러 싸놓은 비각을 보고는 감사의 딸은 그 담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누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날 이후 함경감사의 딸에게 태기가 있더니 배가 점점 불러왔다. 양반가의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세상 무서운 일이었다. 함경감사는 딸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된 숙종은 반가운 마음에 그날 바로 축지법을 써서 함경도로 올라갔다. 함경감사 부부를 만난 숙종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의 사연을 잘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감사의 딸은 결백하다. 너희 여식에게 좋은 약을 먹이고 잘 보살펴서 아이를 낳게 하거라. 나중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다. 함경감사의 딸은 10달을 잘 채워 아들을 낳았다. 1년 후 숙종은 다시 전라도 땅 곡성에 노인 부부를 찾았다. 영감은 대번에 숙종을 알아봤다. 아이고, 이 몹쓸 양반아. 우리 아들을 도대체 어찌했소? 영감님, 이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 한양 사는 이서방이오. 내일 고을 관하에서 가마가 올 것이니 그것을 타고 한양으로 올라오시오. 첫 딸기 울고 날이 밝자 정말 영감내외에게 가마가 도착했다. 죽든지 살든지 한번 가보자. 설마 한양 사는 이서방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지? 영감은 모든 상황이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지만 한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숙종은 함경감사에게 딸과 아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들어오라는 기별을 해두었다. 영감은 이서방이 임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니 용상에 앉은 숙종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양반 낯이 익은데 당신 한양 사는 이서방 아니요? 이서방 이 대궐에서 사는 거요? 그렇소. 여기가 우리 집이오. 올라오시오. 내가 그대들이 안타까워 죽은 자식의 자손이 날 자리에 노인의 아들을 묻었소. 그런 다음 숙종은 함경감사의 딸이 낳은 아이를 영감에게 데려다 준 다음 백석지기 전답도 하사하였다. 감사의 딸도 곡성에서 온 노인부부의 며느리가 되어 아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갔다. 미혼인 상태로 죽은 아들은 결과적으로 혼인을 하여 아들을 낳은 셈이므로 자신의 불효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노인과 죽은 아들은 제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불행한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노인 부부의 손자는 아주 영특했는데 약관의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후에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미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엇을 몰래 살피러 다닐 때 남의 눈을 피하려고 입는 옷차림입니다. 자맹은 남모르게 비밀리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축지법은 도술로 지맥을 축소하여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이라고 하는군요. 순배는 술자리에서 술잔을 차례로 돌림 또는 그 술잔입니다. 방고래는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무단위는 아무 사유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사자 생손지지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죽은 자식의 묘를 명당에 써서 자손을 얻는다는 내용의 설화입니다. 죽은 자식을 명당에 묻으면 그 영혼이 처녀를 임신시켜 자손을 볼 수 있다는 풍수 관련 이야기로 대를 잇고 귀한 후손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명당에 대한 우리 민족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각은 비석을 세우고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하여 그 위를 덮어 지은 집입니다. 사인교는 앞뒤에 각각 2사람씩 모두 4사람이 매는 가마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해순 선생이 풀어엮은 책 낭송 인천 경기 북부의 옛 이야기를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곡성군청 그리고 디지털 순천문화대전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려왔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2019년 우정사업본부 우표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강순애 기자가 정리한 브레이크 뉴스의 기사 영묘 스님은 무슨 절절한 소망이 있어 미라가 되었을까? 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경희의 문화에서 오늘의 사자성어 3종 지도를 빌려왔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중근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프리픽,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팩셀스의 동영상과 사진,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에서 다시 한번 공지 올립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더 저의 두뇌 안에서 발효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쇼츠를 매일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